815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현진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황적으로 약간 놀라셨을 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괜찮은 듯 했다가 8,000포인트를 이제 찍을랑 말랑 할 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단 말이죠. 일단은 뭐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이 됐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채팅창을 보니까 역시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말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황으로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변동성에 휘둘린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중에는 굉장히 큰 낙폭을 보이다가 또 일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당겨서 마감을 했지만, 아주 이제 상쾌하게 이제 저가 매수가 크게 들어온 환경은 조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외국인의 매도가 이번 주까지 이어지면 조금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수급을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번 주에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좀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좀 심화가 되고 있죠. 이란은 핵농축을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농축된 핵, 우라늄을 이제 다른 국가로 넘길 수도 있는데 일부만 이전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과의 핵 합의가 잘 안 되면 그 농축 우라늄조차도 다시 가져오겠다, 이런 주장. 그리고 호르무즈 통제권에다가 전쟁 배상금까지 내라. 이란에 동결된 자금 풀어줘라. 그래서 미국이 요구한 것에 역제안을 하면서 조금 더 높은 요구들, 과한 요구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난 상태인데, 그렇다고 전면적인 공격을 하기도 좀 어렵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휴전이나 종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이미 이제 그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당겨서 좀 반영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고, 미국의 4월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경계감도 좀 있습니다. 지금 컨센이 3.7%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도 한몫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의 핵심 이슈는 역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김용범 정책실장 AI 초과이익 국민 배당제. 사실 요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지수가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오비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이슈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는데, 또 이 이슈가 또 무시 못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요 발언이 나온 시기와 국내 양시장이 조정을 보인 시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요 발언이 이제 오전 10시 전후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면 요 언급이 분명히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발언에 대한 영향이 시장에 크게 또 작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약간 해명을 또 하기 시작했죠. 청와대에서는 이게 정책실장 개인의 의견이지 뭐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다, 이런 말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익을 배분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과도한 이익으로 나온 그 세금을 가지고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도 나왔어요. 근데 이게 오전에 갑작스럽게 나온 말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정돈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사기업의 이익을 이제 국민 배당을 한다, 이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온 세금이 엄청 거치잖아요. 이익이 많이 나면 법인세가 많이 거칠 거니까 그 세금을 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한다면 요건 또 다른 얘기니까 조금은 이제 정돈된 언급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도 조금 이제 정제된 기사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영향을 끼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의 언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언급들은 조금 신중하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개별 종목 중에서 오늘은 LG전자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LG전자에 대한 언급을 제가 자주 드렸었던 것 같은데, 로봇 관련해서 이제 일관화 체제를 갖춘 업체다, 자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LG전자가 로봇의 몸통을 만들고 LG 디스플레이가 로봇의 이제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고, 이게 POLED라고 하는 플라스틱 OLED를 앞면 부분에 이제 공급할 것으로 보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또 이 LG 로봇에 들어가고, LG CNS가 이런 것들을 조금 총괄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LG 밸류체인
체인에 있는 종목군들이 LG그룹의 로봇 사업 역량을 크게 끌어올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커졌고요. 1분기 실적도 좋았죠. 일단 렌탈 부분 실적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가전 부분의 매출 한 7조 원 정도, 영업이익률도 8% 정도 굉장히 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장 사업 부분의 개선, 요즘에 전기차 캐즘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있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도 같이 적용되면서 실적 플러스 로봇 모멘텀이 적극적으로 불어온 것 같아요. 오늘 LG전자는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따가 뭐 LG전자 상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고점 부담이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고점 돌파를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기술적인 저항이 심하고 오늘 일단 1차적으로 시장 흔들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주의하면서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LG전자는 눌림 후에 재반등, 요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LG그룹주에서 못 간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유효한 전략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LG 디스플레이, LG CNS. LG CNS는 삼성 SDS 이슈 때문에 같이 좀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이제 저렴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과도하게 하락했다가 이제 막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선별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자, 오늘 특징 섹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상승한 섹터 자체가 별로 없었고, 그래서 상승 섹터 3개, 하락 섹터 1개로 준비를 했는데, 자, 바이오 정말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모든 바이오가 올라온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일부 대형주들이 저가를 찍고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오늘 반등했다고 해서 사실은 뭐 손실이 크게 줄어들거나 하진 않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바닥을 찍는 흐름 정도는 나왔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라든지 그동안 강한 섹터가 좀 밀리면서 낙폭과대 섹터로 살짝 수급이 들어오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어요. 그래서 시장에는 경계감이 확실히 지금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섹터에서도 수급의 순환매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그 후보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약바이오가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따가 말씀드릴 한타바이러스 관련된 이슈도 제약바이오에 영향을 끼치기는 했어요. 근데 오늘 올라간 제약바이오주를 보면 한타바이러스랑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제약바이오주도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낙폭과대 종목에 대한 시장 수급 유입이 일어날 가능성이 일정 부분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신주, 방어주적인 매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K텔레콤, LGU+, KT까지. 근데 그중에서 SK텔레콤은 역시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던 엔스로픽 지분 관련된 모멘텀. 이 지분 차익이 SK텔레콤의 1년 이익을 넘어선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점점 그 이익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텔레콤은 엔스로픽의 지분 가치로 더더욱 주목을 받았는데 통신주 전반은 방어주적인 성격으로 올랐다. 이렇게 일정 부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봇주. 그러니까 오늘 로봇주가 다 올라간 건 아닌데 휴림로봇이나 스맥, 코스모로보틱스는 신규 상장주인데 연이틀 상한가. 제가 그 신규 상장주를 참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자주 드려요. 마키나락스라는 종목이 아마 오늘까지 청약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상장하는 그 기업들 기관 경쟁률이 1000대 1 넘어가는 건 웬만하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관 경쟁률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공모주로도 일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풀베팅, 자금 여유가 있다면 풀베팅을 할 수도 있지만 여유가 없다면 최소 청약이라도 한번 해보셔서 이렇게 이제 작은 수익이라도 쌓아가시는 게 좀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다시 한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아쉬웠던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반도체는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2차 전지는 이제 좀 올라갈랑 할 때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내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반등하는지 한 번 더 무너지는지.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무너지면 2차 전지는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저는 지우지 않았어요. 여전히 기대하고는 있는데 오늘 낙폭이 조금 컸기 때문에 매물이 살짝 쌓이는 구간까지는 왔다. 그래서 삼성 SDI, LG 에너솔루션 오늘 조금 세게 밀렸고요. 근데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의 로봇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희망을 놓치는 말자. 여기까지 특징 섹터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국내 주요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타바이러스. 그러니까 한타바이러스가
이제 막 부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관련한 진단키트, 백신 이런 종목군도 올라가면서 또 제약바이오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아직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는 게 중론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치명률은 높아요. 치명률은 40% 정도인데 감염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반대죠. 그러니까 감염률이 엄청 높은데 치명률이 좀 낮죠.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코로나19도 치명적이지만 일반 그냥 건강한 사람한테는 코로나19가 그냥 감기처럼 지나간단 말이에요. 한타바이러스는 코로나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게 설치류의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경로로 이게 전파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전파가 이렇게 쉽게 되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이슈가 현재로서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확산이 된다면 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좀 추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 정도로 보시고요. 삼성증권이 이제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를 개시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현재 이탈되고 있는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막연하게 외국인 자금이 돌아오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될 것 같고 실제로 외국인 자금이 돌아오는지 그 부분을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까지 오지 않았나. 네, 이 정도의 생각입니다. 14일 이제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시장 변동성이 조금 세게 실리고 곧 옵션 만기일이 와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위로 아래로 등락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14일까지 저는 이제 옵션 만기를 뭐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근데 시장이 변동성이 커진 것과 옵션 만기일이 비슷하게 맞물려 있어요. 요거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인 것은 맞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변동성은 항상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죠? 없으신 분들께는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께는 분할 매도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이런 변동성 장에서 더더욱 빛을 발하는 게 뭘까요? 3분 매매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까먹지 않고 또 언급드리는 걸로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분분 3분 매매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매,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네.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분산 투자. 이렇게 3분이죠. 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은 옵션 만기일에서 가장 이제 적합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진다. 이번 주 내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국가별 화장품 수입 금액 추이인데 오늘은 이제 그 반도체가 약했잖아요. 그러면서 제약바이오주가 일부 반등을 했습니다. 이러면 시장의 수급에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반도체표는 준비하지 않았고요. 반도체표 말고 이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섹터들 뭐가 있는지 여기에 중점을 두려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화장품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잘 팔립니다. 근데 보시면 굉장히 위아래로 등락하기는 하는데 우상향인 것은 보이시죠? 네,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러브콜을 꾸준히 보낸다. 캐나다라든지 프랑스 그리고 멕시코 등의 이제 화장품도 올라오곤 있는데 한국에 비할 바는 아니죠. 화장품주 실적이 엄청 좋습니다. 달바글로벌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서 수급이 빠져나갈 때 화장품주로 일부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들 꾸준히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조선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가 버틸 수 있는 동력은 결국은 이제 신조성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신조성가 보시면은 상승한 추세가 아직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차트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LPG 운반선 신조성가도 바닥 찍고 반등 시도, LNG 운반선 신조성가도 바닥 찍고 살짝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 탱커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한 신조성가 지수를 조선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조선주가 기존의 마스가 프로젝트는 깔고 가는 와중에 핵잠수함 모멘텀이 이제 좀 더해졌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모멘텀까지. 여기까지 부각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무거웠었던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주가 약간 흔들리거나 쉬어갈 때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후보 섹터 중에 또 하나로 보이니까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은 철강주입니다. 지금 볼 때 그 철강 제품별 유통 가격 중국 내에서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그럼 중국 열연, 후판, 냉연, 철강 계속 우하향 보이다가 최근에 살짝 바닥을 다지고 조금 이제 올라갈 듯 말 듯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공급 과잉을 크게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잡으려면 공급 과잉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앞으로 철강 가격을 좀 더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슈적으로 보면 5월 8일 날 나왔던 건데요. 2026년 조광 생산 전망 2% 하향. 네, 중국 2,200만 톤 감소. 마이스틸 5월 중국 철강 가격 상승 전망. 그죠? 그래서 공급 축소에 의한 가격 상승. 이렇게 되면 철강주도 어쨌든 관심권에 둘 수 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가 약간 쉬어가거나 플랫하게 움직일 때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후보 섹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넥스트레이드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한번 볼게요. 오늘 넥스트레이드도 좀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펄어비스. 이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종종 드려요. 이게 지금 수급이 안 들어오고 지루하더라도 실적이 좋으니까 가져가자. 이런 말씀은 많이 드려요. 이게 실적이 깡패이자 실적이 기둥입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은 시간의 문제지 언젠간 수급이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흐름들을 오늘 또 펄어비스가 보여줬습니다. 넥스트레이드에서 9% 상승. 실적이 보통 좋아진 게 아니죠. 이 붉은 사막 자체 판매가 어마어마하게 현재 이루어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개선될 부분도 많아요. 2분기까지도 아마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이슈들이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하나솔루션 되게 특징적입니다. 이슈 확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유상증자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유상증자가 먼저 제동이 걸렸죠. 그 다음에 유증 규모를 줄여서 신고를 했는데 그것도 제동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기가 되게 어렵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규모 유증이 항상 주주의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이제 약간 악랄한 빌런 같은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이전보다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무기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내용들로 수정될지는 모르겠어요. 당분간 이제 유상증자 리스크는 조금 덜었다 요겁니다. 자, 게임주 위메이드도 올라옵니다. 위메이드도 실적이 괜찮았어요. 펄어비스랑 좀 달라요. 펄어비스는 본업이 좋아서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위메이드는 약간의 좀 허리띠 졸라매기 이런 것들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다른데 그래도 어쨌든 게임주가 두 개가 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내일 게임주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유통주, GS 리테일 이번에 실적 엄청 좋았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좀 시도할 가능성. 그래서 넥스트레이션에선 게임주 가장 특징적이고 하나솔루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유통주까지 그리고 일부 제약주도 살짝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간단히 수급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연속 매도인데 매도 규모가 커요. 그죠? 8조, 6조, 3조, 거의 7조 가까이. 그죠? 그래서 오늘 화요일이니까 이번 주 내로는 이게 규모가 축소 정도는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 규모로 계속 매도가 나온다면 시장의 하락 압력이 조금 더 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이 확실히 매도를 줄이는 것을 보고 시장에 대한 적극 대응 여부를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주는 수급이 좀 핵심이 되겠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